다음 직육면체의 전개도에서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8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 전개도를 이용하여 만든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이 전개도를 가지고 입체 도형을 만들면 이런 직육면체가 됩니다. 직육면체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사각기둥. 사각기둥에 여기 이것과 이것은 밑면, 그리고 옆면이 몇 개가 있어요? 사각기둥이니까 4개가 있어요. 이걸 펼치면 그게 전개도인데, 자 여기 보니까 여기가 빗금친 부분인데 이 넓이가 84제곱센티미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4cm하고 같은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하고 같은 길이가 어디냐면 여기 있는 이 길이에요. 여기가 14cm예요. 그런데 넓이가 84라고 했잖아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84인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 이 세로를 네모라고 하면 14 곱하기 네모 했더니 얼마가 되었다? 84가 되었다. 그러면 네모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네모는 84 나누기 14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84 나누기 14를 해보면 되는데, 이게 몇 번 들어가냐면 여기 4니까 4, 여기 4가 나오려면 6, 4, 24잖아요. 그래서 6번 한번 해봅시다. 6, 4, 24. 1, 6은 6에다가 1을 더하니까 84. 그러니까 네모가 얼마가 된다? 6cm가 됩니다. 여기 이 길이가 6cm예요. 그러면 이것과 또 이 변이 만나잖아. 이 모서리가. 여기도 길이가 얼마냐면 6cm. 그리고 여기가 14니까 여기도 14cm. 여기가 6cm니까 여기도 얼마예요? 6cm죠? 그리고 이것과 이게 또 만난다고 했죠. 이렇게 접으면 만납니다. 여기가 또 뭐예요? 6cm. 여기 높이가 5cm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5cm. 이러면 넓이가 다 구해지는데요. 자, 어떻게 구하냐면, 건널비니까 이걸 다 더하면 되죠. 여기가 84니까 여기가 84. 그럼 여기도 얼마예요? 8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였어요? 14cm. 여기가 5cm. 그럼 14와 5를 곱하면 70이 되네요. 그리고 이 넓이는 5, 6, 30. 여기도 5, 6, 30. 이것과 이게 또 같아서요. 14 곱하기 5잖아요. 70. 이걸 모두 더하면 뭐가 된다? 건널비가 되는 거예요. 자, 30이 몇 개 있어요? 2개. 70이 2개. 그리고 84가 2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곱하면 60, 140. 84와 2를 곱하면 2, 4, 8, 8이 16. 168이 되고, 60과 140을 더하면 200. 200과 160을 더하면 368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개도에서요, 건널비 구할 때 어떻게 구해도 되냐면, 자 보세요. 이게 민열이잖아요. 민열인데 여기가 14, 여기가 6, 여기 똑같죠? 여기도 6, 14니까 이 전개했을 때 이 옆에 있는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뭐에 해당하냐면, 이 가로 길이가 이 밑면의 둘레하고 똑같아요. 14, 14, 6. 여기 6. 그리고 여기도 14죠? 그래서 이 밑면의 둘레하고 전개도에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건널비를, 직육면체 건널비를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밑넓이 몇 개예요? 2개가 있죠? 그러니까 84 곱하기 얼마? 2. 2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6 더하기 14니까 20. 여기도 6 더하기 14니까 20. 그럼 이 길이는 40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40 곱하기 5. 40 곱하기 5. 84 곱하기 2가 168이었고, 40 곱하기 5가 200. 이걸 더하면 368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밑면이 2개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 4개가 뭐냐면, 여기서 옆면 4개예요. 옆면 4개. 옆넓이인데, 옆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이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이렇게도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입체 도형에서 만나는 모서리는 모두 수직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서 몇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건데, 여기 보세요. 이쪽에 직육면체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여기도 직육면체가 하나 보이죠? 그리고 가운데도 직육면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구하고 싶은데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가로가 얼마? 8. 세로가 4. 높이가 16. 네, 이렇게 되고 이쪽 부피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가로가 얼마예요? 여기 6. 세로가 4. 그 다음 높이가 문제인데요. 자, 여기 10에서 뭘 뺀 거냐면 4를 뺀 거예요. 4를. 여기 10에서 4를 빼면 이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높이는 6이 되겠죠? 10에서 4를 빼면 됩니다. 이 직육면체 부피는요. 가로가 얼마? 8. 세로가 이 길인데요. 이 길이. 여기도 이 길이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세로가 4. 높이가 10. 자, 이걸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 4, 8, 32와 16을 곱하면 되는데요. 6이 12, 6, 3, 18, 192, 1, 2는 2, 1, 3은 3 이렇게 되니까 512 이렇게 구해지고 6, 4, 24, 24와 6을 곱하면 되는데요. 6, 4, 24, 6이 12, 144 자, 이렇게 구해지고 여기 8, 4, 32 곱하기 10이니까 320 이거 두 개 더하면요. 512와 144를 더하면 656. 656과 이제 320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976.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세로 길이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부피는 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로 길이가 4배로 늘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해도 돼요.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길이가 4배로 늘어나면 부피는 똑같아져요. 그럼 11cm가 4배로 늘어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4cm가 되죠. 44cm. 이렇게 하면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육면체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 길이가 가로, 이 길이가 세로, 이 길이가 높이에요. 이런 직육면체의 세로의 길이를 4분의 1로 줄였답니다. 그때 이 직육면체의 가로를 몇 센티미터로 늘려야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와 같아질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원래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먼저 구해봐야 되는데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1 곱하기 20 곱하기 3 하면 되는데 11 곱하기 20 하면 220 3을 곱하면 660 세제곱 센티미터. 이게 처음 직육면체의 부피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로 길이를 어떻게 했대요? 4분의 1로 줄였답니다. 그러면 원래 20이었는데 이 20을 4분의 1로 줄였으니까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5cm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가로 길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바뀐 직육면체는 어떻게 되느냐? 가로가 네모, 세로 길이가 5cm, 높이가 그대로 3cm예요. 이 부피도 어떻게 된다? 처음 직육면체 부피와 같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되어야 된다? 660이 되어야 돼요. 네모 곱하기 5 곱하기 3을 해도 660이 되어야 되는데요. 660이 되어야 되는데 네모 곱하기 3호 15잖아요. 이게 660이 되어야 되고 네모와 15를 곱해서 660이니까 네모는 어떻게 구하죠? 660 나누기 15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660 나누기 15 여기 몇 번 들어가냐면 한 4번 들어가네요. 4, 5, 20 4, 1은 4 2를 더하면 6 여기 6 내려오고 또 0 내려오고 여기 4겠네요. 그죠? 그러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44cm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이걸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세로 길이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부피는 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로 길이가 4배로 늘어나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해도 돼요. 4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길이가 4배로 늘어나면 부피는 똑같아져요. 그럼 11cm가 4배로 늘어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4cm가 되죠. 44cm. 이렇게 하면 빨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육면체가 하나 있는데요. 이 직육면체와 건널비가 같은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먼저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야 되는데요.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지금 밑에 있는 이 밑면이 몇 개가 있어요? 밑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2개가 있잖아요. 이 면도 이 넓이하고 똑같은 게 왼쪽에도 있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직사각형과 똑같은 넓이가 뒤쪽에도 있죠. 그래서 직육면체는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이 몇 개씩 있다? 2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건널비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보면 9 곱하기 여기가 4였죠?
9 곱하기 4 더하기 그 다음 밑에 있는 이 넓이는 9 곱하기 10이잖아요. 이 넓이가 9 곱하기 1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넓이 12 곱하기 4 이렇게 다 구한 다음에 이게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죠? 여기가 36 9 곱하기 12가 108 그 다음 12 곱하기 4가 48 이걸 다 더하면요 8하고 6을 더하면 14 14와 8을 더하면 22 2하고 3을 더하면 5 4를 더하면 9 192가 되는데 이 192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2를 곱해야 되잖아요. 19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192 곱하기 2 2는 4 2고 18 2는 2 384 이렇게 돼요. 384 제곱센티미터 이게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인데요. 그런데 이것과 건널비가 똑같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정육면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 길이가 다 어떻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것과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 넓이는 네모 곱하기 네모 곱하기 네모 이게 한 면의 넓이인데 이 똑같은 게 6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하면 돼요. 이게 얼마가 되면 되겠다? 384가 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네모 곱하기 네모 여기 이것과 6을 곱했더니 384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는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384에서 6을 나누면 되겠다. 그죠? 6을 나누면 6, 6, 36 여기 2, 4 내려오니까 6, 4, 24 이렇게 0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모 곱하기 네모는 64 이렇게 됩니다. 64 똑같은 것을 두 개 곱해서 64가 되는 게 뭐가 있죠? 9를 내려오면 뭐가 있죠? 8, 64죠.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는 8cm가 되겠다. 그때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다 어떻다? 8cm잖아요. 그래서 부피는 8 곱하기 8 곱하기 8을 하면 되는데 8 곱하기 8이 64였어요. 거기다가 8을 또 곱하면 되는 거예요. 8, 4, 32, 8, 6, 48 512가 되네요. 512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집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직육면 직육면 다시 한 모서리의 길이가 3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쌓기나무 24개를 쌓아서 건널비가 가장 작은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가 될까요? 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정육면체 24개를 쌓아서 건널비가 가장 작은 직육면체를 만들려면요. 어떻게 쌓아야 되냐면 가급적이면 가능하면은 길이가 길쭉하게 쌓으면 안 돼요. 정육면체에 가깝게 쌓아야 되는데 그게 어떨 때냐면 한 1층에 12개를 쌓을 때입니다. 24개니까 1층에 12개, 2층에 12개 그렇게 해서 24개를 쌓으면 건널비가 가장 작은 직육면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정육면체를 12개를 쌓아야 되니까 가로 방향에는 몇 개를 쌓냐면 4개 세로 방향에는 3개를 쌓으면 1층에 12개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모서리 길이가 3이니까 3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육면체의 가로 길이는 12cm가 되는 거고 세로 길이는요 3개를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9cm가 되는 거고 높이 방향으로 2층을 쌓았어요. 2층을 쌓았으니까 3하고 3이니까 여기는 6cm 이렇게 됩니다. 이런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면 되는데요. 건널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하고 12 곱하기 9 그 다음에 9 곱하기 6 그러면 이 넓이잖아요. 9 곱하기 6 그 다음에 또 12와 6을 곱해요. 12와 6 그러면 이 넓이가 나오잖아요. 12 곱하기 6 그런데 이것들이 몇 개씩 있다? 똑같은 게 두 개씩 있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고 12 곱하기 9 하면 108이고 9 곱하기 6 54 12 곱하기 6이 72잖아요. 곱하기 2 108과 54 그리고 72를 한꺼번에 더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12 또 1을 더하니까 14 1하고 5를 더하면 6 13 1하고 1을 더하면 2 234예요. 여기까지 더한 게 234 그리고 또 2를 곱해야 되니까 234에다가 2를 곱하면 46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468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직육면체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빗금친 부분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36cm일 때
이 직육면체에 만들 수 있는, 이 직육면체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가 이 길이잖아요. 네모. 지금 여기 네모인데요. 이 둘레가 36cm라고 했어요. 지금 이 가로 길이는 11cm죠? 그럼 이 직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와 세로를 더한 다음에 이것들이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러면 둘레인데 그게 36이 된다고 했어요. 이것과 2를 곱했더니 36이니까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가 되냐면 36 나누기 2 하니까 18cm가 되죠? 그때 가로가 11이었어요. 그럼 세로는 얼마예요? 7이 되어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로 길이 여기가 7cm예요. 그러면 가로가 11이고 세로가 7이고 높이가 8cm인데요. 여기에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는 한 모서리 길이가 얼마인 정육면체냐면 이 세 개 중에 가장 작은 길이로 정육면체를 만들면 돼요. 그게 얼마예요? 7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 길이는 얼마가 되겠다? 얼마가 돼요? 7cm가 되는 거예요. 7cm가 되는 거예요. 그때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예요? 7749 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근데 정육면체니까 이런 게 몇 개가 있다? 6개가 있겠죠. 그래서 정육면체 건널비는 49 곱하기 6을 하면 69 54, 64 24. 그러니까 294 제곱센티미터. 여기 294죠? 294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